자, 뉴스탑10 7번째 이야기 7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속칭 손목치기 수법이라고 하죠. 이 방법으로 수백여 명에게 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수법과 그 검거 과정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 자세히 해볼 텐데요. 이번 순서부터는 최단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CCTV 영상 보면서 최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영상에서 흰색 점퍼를 입은 남자 보이시죠? 일부러 툭 부딪히는군요. 손목을 부딪히는 것 같더니 핸드폰을 뭔가 떨어뜨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저게 떨어뜨리는 게 핸드폰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서 지금 깜빡이 켜면서 서 있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내리면 손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네. 액정이 깨져서 이 액정은 좀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아.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무려 200명, 피해자 200명이고요. 총 2,4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액정 수리비로. 근데 운전자들은 이거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툭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나 몸은 괜찮다. 이 액정 깨진 것만 어떻게, 왜냐하면 내릴 때는 몸 다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으로 내리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액정만 깨도 돈 물어달라면 아이고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하면 돈 얼른 물어주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목적이 돈도 돈이지만 여성을 사귀기 위한 목적이었다, 뭐 이런 글쎄요. 진술을 했다고요? 그거는 저는 좀 믿기 어려운 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저 피고인들이 피의자죠 아직은 네. 아주 교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저런 말을 하면 있죠. 이게 지금 사기죄로 아마 기소될 거거든요. 사기죄로. 네. 사기죄로 기소될 때 사기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네. 아주 악성이. 네. 그래서 나는 참 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사귀고 싶은 마음 반, 그다음 이거 반, 다른 거 반 했다 그러면요. 사기죄 완전 혐의를 사기죄로 할 때는 위해서. 이게 참 엄벌에 채질 수 있는데 판사님도 그 사람인지라 네. 아이고 참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면서 형을 깎아줄 수 있죠. 글쎄요. 판사님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이 남성이 200여 차례의 여성들을 이 피해를 입히면서 그 과정 중에 실제로 사귄 여성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휴대폰 값도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사고 나고 이러면 연락처를 받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아프면 연락하세요. 이러면 연락처를 주니까 네. 그 연락처로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유혹을 하거나 또는 A센터까지 저는 태워다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작업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한테 피해도 주고 또 그 여성분한테 뭔가 마음을 얻어가지고 사귀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은 네. 더 나쁜 짓이죠. 저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려면 돈을 안 받고 예를 들면 그 핸드폰 깨진 거 수리비 안 받고 저렇게 했다면 뭐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리비도 받아먹고 또 그 여성분한테 전화해서 사귀어가지고 실제 뭐 몇 개월 동안 지금 여기 보면 6개월 동안인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분이 계속 핸드폰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수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맨날 깨져 있는 거죠. 이게 깨지는 위치도 맨날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체를 알고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그런데 2년 동안 이 200여 명의 여성 운전자들을 이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 결국에 이 잡히게 된 계기도 어떤 자매의 신고였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무대가 본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신사동, 은현동 등의 좁은 골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지나다니겠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첫 번째 피해자는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처음에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수리비를 물어줍니다. 물어줬는데 2달 뒤에 본인의 언니가 본인에게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 액정값을 물어줬어 했더니 나랑 너무 비슷한데? 하면서 봤더니 연락처도 똑같고 사진도 똑같은 거예요. 꼬리가 길면 역시 잡히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정적으로 잡힌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게 보통 여성만 노렸고요. 여성도 특히 30대를 위주로 노렸는데 30대만 노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20대부터 70대까지 피해자가 정말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요. 20대부터 몇 살? 70대. 70대까지요.
이 경찰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피해액이요. 피해자가 200명, 피해액이 2,400만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3배가 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받은 돈도 있고요. 송금을 해서 받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은 실제로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런 게 이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범행이 따로따로 성립합니다. 네. 그 200개의 범행이 성립하는 거죠. 전과를 200번. 아니, 전과는 아닌데, 그거는 재판을 한 번에 하는데. 혐의가 200번의 혐의. 예, 피해자 한 명마다 범죄 한 개씩, 네. 사기자 하나씩 성립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랬다. 그런데 나머지 700명 정도는 네. 경찰에 나가기 싫다, 진술하기 싫다 네. 이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좀 네. 귀찮더라도 네.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고소도 고소지만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려면요, 신고를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면요, 보험회사에서 이 피해자나 가해자, 이 사람들의 이 보험 기록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냥 보험료 이 벌점 오른다고 현금으로 처리해야지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서 한 번쯤은 이 확인을 해보는 버릇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